제2조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가 포함된 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월드컵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월드컵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편성 역시 아르헨티나에게는 웃어주는 모양새인데요. 나머지 세 팀의 체급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한참 낮기 때문에 사실상 조 1위는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압도적인 1강이 포진한 조에서는 의외의 팀이 16강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포트 오스트리아와 3포트 알제리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최대한 살살 맞거나 비기는 전략을 취하고 서로를 잡아내서 조 2위를 차지하려 들 것입니다. 오스트리아가 2포트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나 전술 완성도는 알제리가 더 매섭기 때문에 알제리가 오스트리아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알제리는 희혼의 수치로 악연이 있는 오스트리아를 만났기에 이 경기에서 힘을 많이 쏟을 것 같습니다. 4포트의 요르단은 이번 조에서 가장 약체로 분류됩니다. 특히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인데다가 북중미로 떠나는 장거리 원정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죠. 하지만 요르단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가 의외로 중동팀에 고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이란을 상대로 메시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 0대0으로 고전했던 기억, 그리고 지난 대회 때 사우디에게 당했던 충격적인 패배가 대표적이죠. 만약 요르단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또 한 번 이변을 일으켜 승점을 따내게 된다면 제2조의 판도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통산 랭킹 3위, 15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보유한 이른바 축구 제국이죠. 특히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선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 그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남미 지역 1위로 본선에 직행하며 챔피언의 위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리오넬 메시를 중심으로 뭉친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입니다. 노장 메시의 투혼과 그를 보좌하는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의 모습은 구토 해적단이라 불릴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에게도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우승팀 징크스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 다음 대회 조별리그에서 허무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수많은 강호들이 이 징크스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비록 제2조의 대진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이 징크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술적인 약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 조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골키퍼와 일부 수비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전 선수의 키가 170cm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어 제공권 싸움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메시 또한 헤더 경합에서 밀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기도 하죠. 아르헨티나는 과거 아본단시에리 이후 오랫동안 믿음직한 소문장이 없어 고생해왔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주전 키퍼의 부상으로 크로아티아에게 완패하는 등 골키퍼 잔혹사를 겪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라는 수호신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월드컵 정상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알제리, 제2조에서 아르헨티나의 독주를 막아설 날카로운 창을 가진 팀, 바로 알제리입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북부의 강호로 기술적인 축구와 폭발적인 역습이 일품인 팀이죠. 이번 예선에서도 8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우리나라 팬들에게 알제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알제리 쇼크로 기억되는 팀입니다. 한국은 알제리를 1승 제물로 여겼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혹했죠. 할릴 호지치 감독의 완벽한 용병술에 휘말린 한국은 전반에만 3골을 내리실지보며 2대4로 완패했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16강에서 우승팀 독일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며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최종 14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사막여우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알제리는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희생양이었던 동시에 현대 축구의 공정성을 확립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 첫 출전국이었던 알제리는 유럽의 거함 서독을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일으키며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경기에서 두 팀은 알제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80분 내내 공을 돌리는 명백한 승부 조작, 이른바 희혼의 수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알제리는 2승을 거두고도 득실차에 밀려 탈락하고 말았죠. 이 사건에 분노한 전 세계의 비난 덕분에 피파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반드시 같은 시간에 치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알제리의 강점은 모로코에 비견될 만큼 날카로운 공격력입니다.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우승 후보인 1포트 팀들도 수비 라인을 내리게 할 정도로 화력이 막강하죠. 제2조에서 알제리의 운명은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4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알제리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복수를 완수하고 조 2위를 굳건히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스트리아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군림했던 전통의 강호였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몰락을 겪으며 월드컵 무대에서 잡지를 감췄죠. 하지만 올해는 마침내 28년이라는 긴 기다림을 끝내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를 이끄는 수장은 랄프 랑닉 감독입니다. 비록 선수 시절 월드컵 경험은 없지만 특유의 전술적 식견으로 오스트리아를 유로 16강으로 이끄는 등 탄탄한 팀 컬러를 구축했죠. 필드 위에는 국가대표 역대 최다 출장, 최다 득점 기록을 모두 보유한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버티고 있습니다. 홀란드의 화력이 가려져 있지만 예선에서 8골을 터뜨린 그의 노련함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월드컵에서 오스트리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게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역시 알제리전입니다. 44년 만에 다시 만난 알제리가 칼을 갈고 오는 만큼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과거의 과오를 실력으로 씻어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큰 경기가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강점은 차비처, 알라바 등 유럽 빅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는 저력이 있어 2018년 평가전에서는 독일을 2대1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게 됐죠.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월드컵 경험 부족입니다. 선수단은 물론 랑닉 감독조차 월드컵 본선 무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16강 진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요르단,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이라는 꿈의 무대에 입성한 요르단입니다. 신사라는 별명을 가진 요르단은 과거 서아시아 내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던 팀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카타르, 이라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해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비록 월드컵 본선 경험은 전무하지만 단기 토너먼트에서 강팀의 발목을 잡는 도깨비 팀으로서의 면모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월드컵을 앞둔 요르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팀 공격의 핵심인 야잔 알나이마트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짜임새 있는 공격력이 최대 강점인 요르단 입장에서 주포의 이탈은 뼈아픈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K리그 베스트 11 출신의 수비수 야잔 알 아랍을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이 아르헨티나나 알제리의 파상 공세를 얼마나 버텼느냐가 요르단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이 믿는 구석은 역설적이게도 아르헨티나의 징크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이란을 상대로 고전하거나 사우디에게 패배하는 등 유독 중동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상 첫 진출국인 요르단이 잃을 게 없다는 각오로 모래바람을 일으킨다면 제2조의 순위 싸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객관적으로 요르단은 제2조 최약체임이 분명하죠. 특히 아시안컵은 익숙한 중동 지역에서 열렸지만 이번 월드컵은 낯선 북중미 대륙에서 열리는 장거리 원정입니다. 본선 무대의 압박감을 이겨낼 경험치도 부족하죠. 요르단에게 이번 월드컵은 성적 그 자체보다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축구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도전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2조였습니다. 희원의 수치 더비 두 나라 중 어느 팀이 2위를 할 수 있을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뿅! Mm-hmm.